안녕하세요. 대구 할머니입니다. 오늘은 커피 찌꺼기 그걸로 그릇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지금까지 많은 커피 탭이 만들기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. 그래도 제가 이걸 또 한번 올리고 싶은 거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서 얼마나 환경 보호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, 이 지구를 살리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. 우리나라는 1년에 15만 톤의 커피를 수입을 한답니다.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, 중국 이어서 세 번째 많이 소비하는 커피 소비국이거든요. 정말 우리나라 커피 공화국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그런데 이 커피는 보통 우리 커피 한 잔 온도 내리는데 15g의 온도가 필요하다고 해요. 그런데 그 15g 중에서 커피를 에스프레소를 짜내면 0.2%만 우리가 마시게 되고 99.8%는 찌꺼기로 버려진답니다.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. 이 찌꺼기는 일반 쓰레기에 같이 버려져 가지고 메탄가스를, 이제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매립을 하잖아요. 그러면 이 커피가 유기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가스가 발생한답니다. 그래서 이 가스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하네요. 일반 보통 메탄가스 발생되는 그런 거의 몇십 배의 가스가 이 커피 가루에서 나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 각 지자체마다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이 커피 가루로 그릇 만들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온실가스를 줄일까 염려하고 홍보하고 일하는 것을 보는데요. 이런 운동을 자원의 순환운동이라고 명명을 합니다. 그러면서 현재까지 지난해 2019년까지 그 보고서를 보면 연간 250톤이 이제 재활용 리사이클 된다고 하는데요. 15만 톤에 비하면 250톤은 너무 미미하잖아요. 이 250톤으로 연필 만들고 화분, 벽돌, 목재 테크와 또 축사에 악취 제거제로 사용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 250톤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 커피 그름을 만들어서 농사 짓는데 화초 키우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커피를 퇴비로 그름으로 만들면 이 커피 찌꺼기 속에는 질소, 인, 칼륨, 비료의 3대 요소죠. 이 다 들어있는데 농촌진흥청의 보고에 의하면 질소가 1.6% 들어있고 인산이 3.3, 칼륨이 7.3%가 들어있다고 합니다. 그 외에도 아미노산, 철, 기타 등등 많은 유기질들이 들어있어서 커피로는 아주 좋은 그런 영양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은데요. 이 커피 찌꺼기로 그릇 만드는 방법, 탭이 만드는 방법은 이 커피 찌꺼기에다가 미생물이 있어요. 탭이 제조용 미생물 라고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을 50대 1의 비율로 사용해서 이 커피 찌꺼기를 발효를 시켜서 그것으로 그름을 만든다고 합니다. 이 커피 찌꺼기 그름의 효과는 많아요. 아주 좋은 영양들을 많이 끼치는데 첫째는 중금속 성분을 다 배출시킨다고 합니다. 우리 화분 하다 보면 그 속에 나쁜 중금속들도 많이 들어가잖아요. 공기 중에서 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걸음을 통해서도 중금속 물질이 들어가는데 그 물질, 땅 속에 있는 그 중금속 물질까지 다 분해시켜서 배출시킨다고 하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. 그리고 항균력을 아주 높여주고요.
토양에 아주 유익한 그런 균으로 이 균이 이 땅을 기름지게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식물 성장을 촉진시켜주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. 이 커피 그름은 이제 50대 1, 미생물, 커피 찌꺼기와 미생물의 비율을 50대 1로 해서 골고루 섞어서 한 25도 이상의 온도 유지를 시켜주면서 그럴 때 여름에는 한 달이면 되고 봄, 가을에는 한 2, 3개월 지나면 발효가 완전히 된다고 합니다. 저는 이 미생물, 퇴비용 미생물은 사지는 않고요. 집에 있는 EM 발효액으로 이 거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. 근데 이 EM 발효액은 이거 뭐 미생물, 퇴비용 미생물이나 이거나 효능은 똑같대요. 그 속에 뭐 유산균, 효모균, 사상균, 뭐 방상균, 여러 가지 균들이 똑같이 다 들어있더라고요. EM 발효액에. EM 원액에다가 또 당밀, 이 당밀을 2대 1의 비율로 페트병 하나에 살뜨물에다가 이 EM 원액과 이 당밀을 섞어서 흔들어서 한 5일에서 일주일 가량 두면 발효가 되거든요.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. 저는 이렇게 페트병에 만들어서 화초에 물 줄 때 섞어서 주기도 하고 냄새 제거를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. 쓰레기통, 음식 쓰레기통에 냄새 잘 나잖아요. 거기도 스프레이로 해서 쫙쫙 뿌려두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 비율도 EM 비율도 미생물 비율하고 같이 50대 1을 이렇게 섞는데요. 이게 2kg이니까 2kg이니까 1kg에 20g, 40g을 넣으면 되겠죠. 저는 이 영상 찍을 생각 안 하고 벌써 40g을 여기 넣어서 대충 섞어 두었습니다. 이렇게 골고루 섞어 가지고 이제 뚜껑을 또 꽉 덮어 가지고 발효를 시키는데요. 제가 한 7월 4일 지금부터 한 보름 전에 만든 또 커피 그름이 또 있거든요. 그것이 이겁니다. 이건데 이거는 발효 냄새가 시큼하게 나네요. 벌써 한 보름이 되었어요.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섞어 주었는데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이게 지금 섞은 발효액이고 커피 찌꺼기고 이것이 보름 지난 커피 찌꺼기입니다. 색깔이 조금 더 어두워요. 얘가 좀 더 어둡고 얘는 조금 커피 색깔이 많이 아직 나고 있죠. 이거 그리면서 색깔도 약간 짙고 만지면 좀 더 뽀송뽀송한 느낌이 듭니다. 냄새는 아주 시큼하게 발효되는 냄새가 나요. 근데 이 오늘 만든 이 커피 거름은 아직까지 커피 향이 많이 나네요. 근데 이것은 이제 한 달, 요즘 날씨면 한 달이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한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어줘야 된다고 하니까 한 열흘 후에 한번 저어주고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발효시켜서 커피 거름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. 식물을 위해서도 좋지만은 이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 시청자들 모두가 다 이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에 나는 화초도 안 키우고 채소도 안 키운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만들어서 아파트 마당에다가 좀 뿌려주세요. 그리고 가로수 같은 데 뿌려주면 환경도 살리고 아파트도 아름답게 관리하는 그런 이중 효과가 있겠죠. 그런데 이건 얼마나 사용하냐 하면 채소일 경우에는 한 포기당 한 숟가락, 한 테이블 스푼 넣고 뿌리 채소일 경우 잎 채소일 때는 한 스푼, 뿌리 채소일 때는 2스푼, 그리고 열매 채소일 때는 3스푼을 넣으라고 합니다. 그리고 화분일 경우에 아주 조그만 화분 있잖아요. 포트병, 빨간 포트병, 포트
티스푼, 그런 데는 한 티스푼을 넣으시면 되고, 그보다 좀 더 크면 2티스푼, 아주 대형 화분은 테이블로 한 두 테이블 스푼, 예,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넣어서 흙에 묻어주는 게 좋아요. 발효는 됐다고 하지만은 발효된 거는 위에 뿌려도 상관없는데 또 날아다닐 집에서 좀 나를 수도 있고, 그러니까 땅에 묻어서 이렇게 거름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샬롬.